그게 그거야 원리가. 자, 한 사례를 할게. 내가 시장 잡배야. 매일마다 그냥 사기나 치고 다른 사람 등이나 쳐먹고 살인 강도나 그냥 해놓고 한가위나 매일마다 밥 먹듯이 해. 그냥 이제 시장 잡배야. 잡배야 내가.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씨발 왕새끼가 지나가니까 저 새끼가 씨발 족 같은 거 씨발 나도 왕 하고 싶어. 그래서 왕을 갖다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하냐, 가가지고 막 저기 돌을 막 떠들고 막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벌을 받죠. 그게 뭐야? 자, 천벌이 내려가기 전, 천벌 신벌이 내려가기 전에 인벌로 먼저 벌을 받아. 그죠? 헤라는 내가 9차원 존재라서 우주의 법칙이 잘 안 돼. 이 헤라 쌍년이 의인인 나를 갖다가 해코질래. 근데 그에 비해서 벌을 받는데 조금만 받아. 왜 9차원 존재?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자, 이게 중국에 가면 의인을 해코지 하거나 해치면 어떻게 되냐, 해코지 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천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도교 쪽이야. 원래 선도 쪽에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가르치는데 거기에서는 세게 가르쳐. 의인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이상한 애들, 사이비 교주 같은 애들 봐. 그럼 그런 애들이 이런 수행자들이나 의인들 갖다가 해코지를 해요. 납치를 하고.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해코지하고 납치면 어떠냐, 반드시 천벌을 받아. 예전에 깨달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깨달은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 중국에 많아, 그런 사이비 교주 집단 애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천벌을 받아요. 천벌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 주원장도 예전에 황제를 하고 저런데 걔네들은 의인이야. 황제가 죄를 많이 지. 잘못 다스려가지고. 황제가 그래서 죄 마일리지가 많이 써요. 그러면 어때냐? 반드시 황제를 심판한 자가 나타나. 그게 구테타야. 보통 장군들이 심판을 해. 황제를 심판할 수 있는 게 장군들이야. 자, 예전에 고려의 왕을 누가 심판을 했어? 이성계 장군이 심판을 했죠. 장군들이 심판을 해. 그 나라를 세웠죠. 그 고려 왕이, 그 당시에 고려의 마지막 왕이 자기가 의도치 않게 죄를 많이 져. 왕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고려의 마지막 왕이 전두환이야. 전두환. 고려의 마지막 왕이 전두환이야. 그 자리에 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시대적 상황이 그래. 그러니까 서로 그 제국이나 국가가 말기가 되면 안 내려가려고. 왜? 거기 왕이나 황제가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러면 전두환이 그 당시에 고려 마지막 왕으로 내려왔을 때는 죄가 없었나요? 업장이 깨끗한 상태로, 오히려 덕이 있는 상태로 내려와. 보통 황제나 왕이 되면 전생에 덕이, 마일리지가 쌓인 상태가 돼야 황제나 왕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안 그러면 못 내려와요. 황제나 왕으로 내려가면 기본적인 그것도 있지만 그 업장이 어떻게 되냐, 선업을 많이 짓고 와야 돼. 그래야 황제나 왕이 될 수가 있어. 그게 안 되면 기본적으로 못 내려와. 우주 법이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전두환 이 양반도 고려 마지막으로 왔을 때 선업을 많이 짓고 온 거야, 다른 데서. 근데 여기 내려서 선을 마일리지가 깎이는 거야. 근데 고려의 마지막 왕을 하면서 악업을 많이 지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악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 원래 나라가 말기가 되고 하면 그 자리에 왕이 올라가면 나도 그래.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상황이 돼, 상황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 구하러 오는 애들은 아무나 안 내려. 아무나. 그러니까 나중에 전두환 이 양반이 선업을 많이 짓고 마지막 고려의 황제가 됐는데
이게 급속도로 어떻게 선업이 깎여나간 거야. 죄를 지어가지고 고려 왕을 하면 그 자리가 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선업은 없어지고 악업의 마일리지가 마이너스 깎여나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왕을 심판할 수 있는 집행자가 나타나. 그게 누구야? 보통 왕을 누가 심판하냐? 장군들이 심판해. 쿠데타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들을 다, 왕족도 싹 말살을 해버려. 죽여버려. 왕족 전체를 다 심판을 해.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이성계 장군이야. 이성계 장군이 고려의 왕실을 갖다가 다 싹 다 죽였어. 말살을 시켰어. 싹 죽였어. 고려 왕실을 갖다가. 왕씨 왕족을 갖다가. 그때 어떻게 했냐, 심판 작업이 들어. 고려 왕뿐만 아니라 고려 왕실까지도 통째로 다 심판 작업이 들어. 누굴 통해서? 이성계 장군을. 왕들은 심판을 누가 하냐? 장군. 왕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그러면 왕이나 황제가 제 마일리지가 어때? 마이너스로 그냥 제 마일리지가 겁나게 쌓여. 그럼 어때? 반드시 어떻게 심판이야. 그러면서 제국과 국가가 망해. 왕실이 심판을 당하면 나라가 망해. 고려가 망했잖아. 모든 국가나 그 제국 국가들이 다 그렇게 망해. 망해. 그래서 선신계에서도 왕이나 황제들 내릴 때 굉장히 신중해. 특히 이런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 딱 보여. 사이즈가 왕조가 들어서 나라가. 그럼 이때는 아무나 안 내려가. 근데 이때는 아무나 안 내려가. 왜? 내려와봤자 죄만 겁나게 지게 돼. 죄를 지게 돼서 그 마지막 황제자라고 마지막 왕은 죄를 지게 돼 있어. 죄를 지게. 근데 아무나 안 내려가. 가봤자 죄인 될 거 뻔해. 그럼 예전에 원나라 기왕후 그 황제도 죄를 많이 지었어. 그 기항우도 마지막 기항우 때 몽골 제국이 망하잖아. 기왕후 때하고 기항우 때 망한 거야. 기왕후 때 망한 거야. 그래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기항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원나라를 통치를 누가 하냐? 기왕후가 해. 이게 대리 수렵이라고 있죠. 대리 수렵이라고. 자식이 어려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엄마가 대신 황후가 대신 어떻게 해요? 다스려. 중국은 그게 있어. 예전에 그 한나라 여왕후 때부터 그게 있어. 황제가 나이가 어려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대신해서 다스려. 원나라도 그 당시에 똑같이 기왕후가 다스렸어. 그래가지고 어디가 망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왕후가 죄를 많이 썼어. 그럼 기왕후 남편은 황제죠. 마지막 황제야. 실질적으로 원나라에. 실질적으로 기왕후 남편이 마지막 황제. 얘가 누구냐? 메가더야. 얘도 그 당시에 마지막에 원나라를 망하면서 어떻게 되냐? 죄를 많이 줘. 어떻게 되냐? 망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후에 그 생이 굉장히 비천한 몇 생을 살다가 어떻게 되냐? 윤회의 업을 갖다가 지켜서 몇 생을 그지같이 살아. 장애인 그지로 살아. 장애인 거지로 살아. 그 죄로 해서. 그러면 기왕후는요? 기왕후가 좀 죄가 덜 쌓였어. 내 공도 있기 때문에.